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엄청 비싸거나 화려한 게 아닌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무언가 요구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늘 거절이었습니다. 돈? 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내가 있는데 안 주는 거니? 없으니까 그렇지. 철 좀 들어라, 철 좀. 내가 쓸데없는 걸 사달라고 하는 거야? 운동화 밑창 다 뜯어져서 비 오는 날 신으면 양말 다 젖는다고. 꼬매줄 테니까 줘. 아니, 누가 운동화 밑창을 꿰매서 신어. 시끄러. 아주 눈만 뜨면 돈이야, 돈. 아우, 지겨워. 이럴 거면 왜 나왔어?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 최소한의 의식주 책임도 못 지면서. 이게 못하는 말이 없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 돈귀신아.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20번을 참다가 간신히 말을 하는 건데 철 좀 들으라니. 돈귀신이라니. 자식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군요. 원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쟁취를 해야 한다. 좀 더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일찍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고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부족할 시간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니? 대학 안 가? 아니면 뭐 롯데리아 매니저가 장래 희망이야? 평생 직장을 벌써 구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돈 달라는 말 안 하잖아. 내가 벌어서 쓰고 공부도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지밖에 모르는 것. 아유, 알바해서 돈도 벌면서 그거 홀랑 너 혼자 쓰니까 좋니? 좋아? 공부해야 할 시간 맞죠? 저라고 햄버거 패티 구우면서 돈 벌고 시간 쪼개 공부하는 삶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쥐꼬리만큼 받는 알바비였는데 그걸 집에 가져다 주지 않고 혼자 쓴다며 또다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은 꼭 갈 생각이었어요. 등록금이며 학비를 엄마 아빠가 해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죠. 그렇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의 투쟁을 통한 쟁취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 씨. 저 박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진이에요. 이 사람을 처음 본 건 친구 결혼식에서였어요. 그 사람은 신랑 친구로 참석, 저는 신부 친구였죠. 덩치는 듬직한데 웃는 모습이 해사한 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삐쩍 마른 사람보단 체구가 있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결혼식 사진 찍을 때도 힐끔힐끔 쳐다보고 뷔페 음식을 담을 때 일부러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는데도 저에게 별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잘 다녀왔어? 좋았어? 그럼 날씨가 너무 좋더라. 그래, 너 결혼식 때도 엄청 예뻤어. 신행에서도 사진 많이 찍었지? 그럼 남편이 전용 사진 기사였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왜 무슨 일 있어? 결혼식 때 본 너희 신랑 친구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거든. 어머머, 얘 좀 봐라. 누군데? 야, 근데 보통 그런 건 남자 쪽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뭐 꼭 남자가 먼저 그래야 한다는 법 있어? 신랑한테 물어봐 주라. 그 사람 애인 없다고 하면 다리 좀 놔줘. 덩치 좀 크고 웃는 게 귀여운 곰돌이 같은 사람이거든? 웃긴다. 진짜. 알겠어. 물어볼게. 며칠 뒤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신랑 친구라는 그 사람은 생각지 못한 연락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연애 생각 있으세요? 네. 연애 쉰 지가 오래돼서요. 결혼은요? 뭐 때가 되면 하겠죠. 전 결혼이라는 걸 하면 박민우 씨랑 하려고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결혼식 때 봤으니 두 번째죠?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알고 싶기는 한 거네요. 그렇다면 제 매력을 하나하나 보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저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왔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 남자 좋게 말하면 신중한 성격, 달리 말하면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는데 결정이 빠르고 결정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저를 만나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이런 남자인지라 연애만 하면서 세월아 내월아 할 것 같아서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행복하게 해줄게. 좋아. 결혼을 한 뒤 가끔 그 프로포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도 보통은 남자가 프로포즈를 많이 하잖아. 안 서운했어?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행동하지 않았음 자기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연애도 못했을 거고 결혼도 못했겠지? 에이, 나는 자기의 그런 여장부 같은 성격이 참 좋아. 좋은데 근데 그냥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 듣고 생각해보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해.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도 의지도 해줬으면 좋겠어. 나 자기한테 의지 많이 해. 얼마나 든든한데. 처음부터 든든했다고. 여장부인 제가 좋고 언제나 제 말이 최고다라고 해주는 남편 덕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무난하고 행복했어요. 외동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한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장남인 남편보다 차남인 서방님이 결혼을 더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먼저 시댁 사람이 된 거였죠. 제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손윗사람이었지만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지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형님은 추석에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께 연락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는데 동서는? 형님, 저희는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 가고요. 설에는 시댁 먼저 갔다가 친정 가거든요. 저 결혼했을 때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동서 친정 갔다가 시댁 오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요. 형님은 어떻게 하시게요? 나는 시댁 먼저 가려고. 그러세요?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저희랑 비슷하게 맞춰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친정 먼저 가요. 뭐 생각해보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견제를 한다고 느껴졌어요. 우린 원래 이렇게 했어. 너도 맞춰. 이런 식으로요. 명절 날짜뿐 아니라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어머님 아버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저런 걸 싫어하시고 말을 해줬죠. 가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만나서 들어보면 의견도 나뉘더라고요. 그게 왜 견제야? 팁 아니야? 팁? 미리 힌트를 주는 거지. 알아두면 좋은 거잖아. 그래도 윤진이가 손윗동서고 형님인데 우린 이러니까 늦게 시집은 네가 맞춰. 이렇게 느껴지는 건 별로인 거 아니야? 그런가? 난 별 의도 없는 것 같은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랑 잘 지내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어쨌든 먼저 결혼했으니까 시부모님을 잘 알 거고.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아? 막 너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 나도 뭐 그렇진 않은데
얕보이지는 말아야지. 에휴, 네가 뭐 어디서 얕보일 사람이니? 기운도 세잖아. 네 동서도 느꼈을걸?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센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 좀 윗사람이 윗사람답게 너그럽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좋더라.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쉽게 얕보이지 않되 또 나쁜 형님이지는 않아야 했죠. 윗사람으로서의 품위, 너그러움, 여유를 갖는 게 중요했어요. 동서는 시댁 천천히 와. 난 결혼하고 처음 명절이라 아무래도 시댁 먼저 가려고 해. 어머님 도와서 일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명절에 보자. 네, 형님. 추석 때 봬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동서 말처럼 동서네랑 같이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치만 첫 명절이고 하니 일찍 가겠다고 했더니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전 친정에 큰 애정이 없었고 굳이 친정을 먼저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시댁 처가댁 똑같이 해야 한다 챙기는 편이었죠. 하여튼 동서지간 은은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형님,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형님이 일찍 와서 돕고 음식도 잘하니 너무 편하시죠?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뭐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지 않니?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다. 첫째는 손맛이 좋아 음식 잘하고 바지런하고 둘째 너는 또 정리를 잘하잖니. 며느리들 고루고루 잘 얻은 내가 복이지 뭐. 어머님이 균형을 제일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편드는 기색 없이 저와 동서 모두 아껴주셨거든요. 명절 이후 동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전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사람을 잘 못 믿는 것은 오랜 제 습관 같은 것이었죠. 난데 넌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더 연락을 안 하니? 네 목소리보다 박서방 목소리가 더 익숙하다 야. 결혼하면 친정엄마 생각 많이 나고 그렇게 애틋하다는데 넌 안 그러니? 하여튼 아유 정이 없는 애라.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했어요? 그래, 본론만 말하라고 하니까 짧게 말할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동창들이랑 단풍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아니 뭐 단체로 가는 거긴 한데 다들 또 간만에 여행이라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오고 또 기념품도 사고 그러잖아.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50만 원. 50만 원? 박서방 능력 있잖아. 박서방 돈이 내 돈이야? 엄마 돈이야? 뭐 맡겨놓은 것처럼 왜 그래? 아우 지지배. 됐어. 내가 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박서방이랑 통화할 거야. 끊어라. 엄마 진짜 왜 그래?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 중이더라고요. 퇴근하고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창들 여행이라는데 기분 좋게 가시면 좋잖아. 그래서 그 돈을 다 들였어? 뭐 맨날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여행인데 뭐. 아니 진짜 나랑 상의 없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말 안 했어? 자기가 엄마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너무 미리 예단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고 내가 자기보다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따로 연락해도 다 들어주지 말고 나랑 상의해. 알겠어.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단풍 여행을 시작으로 겨울도 오는데 모피 하나 갖고 싶다. 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저 어렸을 때 최소한의 생계 외 일절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혹자는 낳아주고 키워주지 않았냐. 그거 하나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거의 방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부모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능력 있는 사회를 언제든 돈권을 쓸 수 있는 통장으로 생각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나 민호 씨한테 확실하게 말했어. 뭘? 엄마가 말하는 거 하나도 해주지 말라고. 그 사람도 그러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사달라 해달라 이런저나 박서방한테 하지 마. 내 마음 같아선 그냥 엄마 전화는 받지도 말라고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알겠다. 웬일로 순순히 수긍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엄마로부터 전화는 따로 없었죠. 대신 아빠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원래도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외 추가로 원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남편은 거듭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편이었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저는 더 단호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님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요즘은 환갑보다 칠순을 더 챙긴다고 하더군요. 엄마, 칠순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다. 환갑 때는 두 분이서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래,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 아휴, 세월 빠르다. 이제 그때보단 체력도 딸리고 네 아버지나 나나 여행 생각은 없다. 그럼 잔치예요. 남편과 저 서방님과 동서랑 상의해서 어머님의 칠순잔치를 열어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죠. 어머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칠순은 또 사돈댁에서도 챙긴다고들 하더군요. 친정에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치라고 해서 말이 거창하지.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첫째야, 둘째야.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사돈어른 사부인께서도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이 그런다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뵌 지 오래됐지만 저 통해서 꾸준히 안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냥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꼭 말씀 전해주렴. 그냥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칠순 때 저희 친정부모님, 동서의 친정부모님이 자리를 하시게 되었어요. 연회장에 현수막 걸고 떡 케이크랑 꽃다발, 편지,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저희도 잔치를 하기 잘했다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저 김윤진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윤진이가 첫째 며느리인데 동서가 예쁘고 착하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요. 어머, 저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미희가 부족한데 야무지고 성품 좋은 형님을 만나서 그것도 복이지요. 어머님의 칠순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만날 일이 없는 거였는데 모두가 초대를 받았기에 저희 엄마와 동서의 친정어머님께서 인사를 나누시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딸 시집 보낸 친정엄마 마음이 동병상련인 건지 두 분은 한참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동서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창피하지 않게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칠순 선물을 준비했고 동선의 친정도 선물을 드리며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했습니다. 훈훈한 잔치로 마무리를 했죠. 결혼은 진짜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야. 다 그러고 살지 뭐. 한국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외국은 안 그렇다는데. 근데 또 그렇게 개인주의만 고수하는 게 너무 정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네 시댁 너무 좋으시잖아. 뭐 문제 있어? 아니, 네 말이 맞아.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시지. 그냥 다른 게 문제지. 친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친정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그냥 그게 다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칠순까지 치르며 어느새 결혼 생활, 시댁과의 생활에도 적응을 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칠순 후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늦은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뭐? 지금 여기로 오겠다고? 무슨 일인데? 재수 씨는? 너 혼자? 서방님이셔? 왜? 무슨 일인데? 남편 말로는 서방님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없이 서방님이 따로 의논할 게 있다며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였어요. 의아하게 생각되었지만 동서한테 따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안주나 준비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형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얼굴이 붉고 실없이 웃으며 집에 찾아온 서방님. 이미 어디서 한 잔 걸치고 온 것 같았는데 저희 집 올 때도 소주 맥주를 잔뜩 사왔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 형제끼리 우애도 좋은 편이었고 결혼 전에도 같이 술잔 기울이는 일이 잦았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동서 없이 갑작스레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형, 나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일인데 그래? 뭐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형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김미희요. 형수님 동서 말입니다. 재수 씨가 왜? 형, 그 사람 바람 피워요. 바람 피는 걸 넘어서 아예 살림을 차렸나 봐요. 뭐? 네? 서방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살아요. 2주 됐나? 몰래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소곤소곤 밖에 들리지도 않게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다 친구다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사람 샤워할 때 몰래 휴대폰을 봤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대요? 이거 맞는 거죠? 아니 그게 뭐 결혼해도 프라이버시는 중요할 수 있잖아. 갑자기? 맞아요. 너무 속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랑 통화 자주 하는데 동서 말처럼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형수님. 분명히 뭔가 있어요. 통화뿐만 아니라 집도 자주 비운다니까요. 아파서 결근 같은 거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연차를 쓰고 그랬어요. 이거 맞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서방님, 지금 너무 취했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형 집에 와서 이런 추태를 다 부리네요. 네, 형수님. 너무 비참해요. 난 진짜 결혼하고 한결같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노래 가사인지 뭔지 한참을 울면서 소리를 지르던 서방님이 소파에 털썩 눕더군요. 잠든 서방님을 앞에 두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동서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몰래 하는 통화도 그렇고 외출도 잦아지고 뭔가
좀 수상하긴 하네. 대화를 해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을 자주 비운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확인해봤나? 자주 가는 곳이 찍혀있을 수도 있잖아. 넌 벌써 재수씨가 바람핀다고 확신하는 사람 같이 말한다? 아니라니까. 그래도 서방님이 아무 이유 없이 저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때 서방님의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동서였습니다. 전화를 들고 망설이다 남편이 받았어요. 재수씨, 민수 녀석 지금 집에 있어요. 저 그냥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제가 불렀는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이 녀석 많이 취했는데 어떻게 제가 데려다 줄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 해장시켜서 말짱하게 보낼게요. 동서야? 뭐래? 많이 취했으면 그냥 여기서 재우라고 하네. 어차피 내일 주말이라고. 그래? 서방님이 집에 안 와도 된다고 했다고? 처음 서방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동서가 저러니까 진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안개가 낀 듯 자욱하지만 확실히 길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서방님한테 해장국을 끓여 먹이고 저와 남편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비게이션 봤어? 자주 집을 비운다길래 혹시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나 해서요. 내가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해요? 바람을 핀 거면 차라리 걸리지나 말지. 내가 몰랐더라면. 진짜 원하는 게 그거야? 너만 모르면 된다고? 내가 모르는 게 낫지. 걸리지만 말지. 그냥 나는 지금의 이 평화가 깨지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도 그게 진짜라면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겠지? 괴롭지만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삼국지에 나온 도원결의처럼 뭔가 우리 세 사람은 손을 모으고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동서의 비밀을 밝혀내기로요.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서방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난데 집사람도 나가서 전화 받고 있어. 곧 나갈 것 같아. 알겠어. 네 형수랑 같이 갈게. 우리는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대기했어요. 동서가 먼저 나오고 곧이어 서방님이 몰래 나와 우리 차에 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확인해 봤어? 자주 가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딘데요? 처가댁을 자주 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 처가댁을 가면 간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자주 가면 눈치가 보여서 그랬나? 눈치 준 적 없어요, 형수님. 아무튼 뭔가 이상해요. 몰래 살림 차린 곳이 처가 근처일 수도 있잖아요. 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가봐요. 그때 동서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고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던 우리는 바로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차가 향하는 곳은 동서 친정이 아니었어요. 낯선 동네로 향하더라고요. 여긴 어디지? 근데 여기 내비게이션에 있던 주소 근처 같아요. 그래? 처음이 아니야? 불광동! 맞아요, 여기! 으슥한 골목에 차를 세운 동서. 주변을 살피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듯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 사람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동서를 바라봤어요. 가서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동서가 기다리는 사람이 오면 현장을 잡아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시계를 보던 동서가 더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 저는 놀라서 동서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가 저희를 바짝 따라오더라고요.
누구? 김희 씨 가족 되시죠? 제가 남편인데요. 경찰입니다. 네? 놀란 저희에게 낯선 여자가 신분증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확인해보니 형사가 맞더라고요. 김희 씨 따라가시는 거죠? 지금 현장 잡아야 하니 같이 가시죠. 자, 가자. 여자 형사의 말에 건장한 남자 서너 사람이 순식간에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보이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어리둥절했지만 우리는 형사와 함께 동서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 건물이네요. 형사가 가리킨 곳은 경로당이었어요. 경로당에는 무슨 일... 동서가 저기 있다는 거야? 경로당 문 앞에서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던 형사가 하나 둘 셋을 속삭이고 문을 열었는데 기절 초풍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로당에는 노인들 열댓 명이 앉아 있었어요. 노래방 기계인지 트로트 소리가 쿵짝쿵짝 울리더군요. 우리가 온지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는 노인들이, 그리고 단상에서 마이크를 쥐고 노인들을 향해 활짝 웃는 젊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100세 시대 관절 튼튼 심장 튼튼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특별한 가격 30만 원에 모실게요, 언니들. 자, 건강기능식품에 추가로 여기 온열 매트. 시중에 파는 것은 효과가 한 개도 없어요. 누님들 여기 매트 깔고 누워보셔. 뜨끈뜨끈해가지고 아주 오래 자는 사이 뭉친 근육을 살살 풀어줍니다. 우리 누님들 100세 200세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지. 이건 특별가 80만 원. 영양제랑 매트 같이 하시면 할인 가격 100만 원. 카드 됩니다. 현금 됩니다. 오늘 오신 누님분들께는 경품 추천으로 무료 관광 사은품 챙겨드려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운 모자, 반짝이 조끼를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침이 튀도록 말을 하는 사람. 그 사이 동서는 한 할머니를 잡아당기며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동작 그만! 자자 어르신들! 경찰입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형사 말이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형사가 맨 앞으로 나가 진행자 손에 든 마이크를 빼앗아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을 본 사기꾼들이 순식간에 물건들을 내던지고 주랭랑을 치려고 하는 순간 형사와 같이 온 경찰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이게 다 뭐야? 이거 그거잖아, 또따방. 요즘 아주 난리라던데.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말을 하고 서방님은 동서에게 달려갔어요. 동서는 서방님을 보고 화들짝 놀래더군요. 그리고 동서가 끌어내려던 할머니는 동서의 엄마, 그 옆에는 저희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은 여기 어쩐 일이야, 어? 장모님! 장모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니, 박서방까지 어쩐 일이야? 예, 너는 왜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박서방, 미희 좀 말려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미희한테도 자네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저 영양제가 그렇게 좋다고 오늘만 특별가로 판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왔는데 이걸 못 사게 나를 뜯어말린다니까, 미희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제 진짜 하다하다 떴다방에 속아 넘어가다니요. 게다가 동서 친정어머니께선 여기에 왜 계시는 건지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따라 나간 남편. 그냥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체포를 한 형사가 동서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판매자들은 서로 가서 조사받을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도매가 5만 원 정도 하는 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로 수십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세한 건 서로 가서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부당이득 취한 금액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검거하는 데 있어 김희 씨의 제보가 컸습니다. 김희 씨, 차후에 참고인 조사 진행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아직 물건 못 썼는데 이리 판을 깨면 어쩝니까? 사부인 따님의 우리 딸까지 여길 어떻게 알고 와서 다들 이러는 거야? 엄마, 형사님 말 못 들었어요? 이거 사기라고요, 사기. 아니, 사부인이 나한테 정보를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몸에 좋은 거며 알아서 잘 챙기고 있는데 이게 왜 사기라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여보, 장모님께서 재수씨 어머님 사돈어른을 모시고 온 거야? 엄마 일단 집에 가요.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그대로 계세요.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릴... 됐네. 일 없네, 일 없어. 지집에, 아유,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자기야, 이거였어? 몰래 통화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이것 때문인 거야?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저는 그냥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진즉부터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었는데 적어도 자식 앞길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족쇄를 찬 것 같았고 진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느껴지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를 위로하던 남편의 말에 답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랑 재수씨 어머니 사돈어른이 어떻게 서로 아시는 거지? 내가 진짜 못 살아. 아, 칠순잔치. 엄마 칠순잔치 때 만나셨잖아. 거기서 친해지셨나 보다. 신기하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는 빠지셨네. 그게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거야. 아, 내가 진짜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보며 동서를 어떻게 보냐고. 장모님께서 뭐 아기를 가지고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냥 좋다고 생각하니까 소개해주고 소문내고 그런 거겠지. 마치 홍보하듯이. 피해를 많이 보셨으면 어떡하지? 엄마는 그리고 대체 무슨 돈으로 그걸 다 산 거냐고. 돈도 없다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동서의 집에 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서는 차분하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형님? 동서, 아무래도 동서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도 들어야 할 것 같고.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동서, 어제 일은 나도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가 그런 곳 다니는 줄. 또 동서 친정 어머님께도 연락을 해서 그랬을 줄은.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미안해. 저도 알아요, 형님. 형님이 미리 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저희 안가의 용돈들이거든요. 어머님이랑 친정엄마한테 똑같이 드리는데 친정 방문할 때마다 못 보던 물건이 자꾸 늘더라고요. 게르마늄 팔찌부터 각종 건강식품. 엄마 카드 쓰시거든요. 우연히 고지서를 보게 됐는데 카드값이 말도 못하게 늘었더라고요. 이 물건들을 다 어디서 샀나 했더니 홈쇼핑에서 샀다 그러고 또 다 필요한 거라고 그러고 사주지는 못할 망정 구박이나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거길 직접 가본 거야? 아휴, 저라고 이런 일을 해봤나요? 홈쇼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한 거죠. 몰래 있다가 엄마를 미행하는데 그 경로당 가기 전에 형님 친정어머님, 사돈어른을 만나더라고요. 두 분이서 커피도 마시고 하길래 아, 어머님 칠순잔치 때 만나서 친해졌나 보다 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연세도 비슷하신데 말동무도 하고. 그런데 두 분이 향하는 곳이 경로당이더라고요. 몰래 따라가 뭐라나 봤더니 거기서 그런 걸 팔고 있는데 그냥 주저없이 그걸 사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턱도 없이 비싼 걸 성큼성큼 사는 걸 보니 아, 집에 쌓인 게 다 이거였구나. 알게 된 거죠. 좀 더 알아보니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구나. 네, 저희 어머니들한테 판 이 사기꾼들 조직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판매하는 현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형사한테 제보 먼저 하고 검거할 수 있나 알아보고 엄마가 어제 또 거길 가는 것 같아서 협조해서 움직인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나 그동안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동서한테 말을 못했는데 나 참 어렵게 자랐거든. 일찍부터 부모님한테 기댄다, 도움받는다. 이런 거 하나 없이 무엇이든 혼자 해냈어.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 또 자식이라고 바라는 게 많아지시더라. 사실 결혼하고부터는 꾸준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거절하면 우리 그이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러는데 난 진짜 연을 끊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버님이 참 마음이 넓으시죠. 한동안 잠잠해서 괜찮아졌나 했는데 이런 일을 꾸밀 줄이야. 게다가 사돈어른까지 끌어들인 것 같아서 얼마나 아찔하던지. 나 진짜 어제 한숨도 못 잤어. 그래도 형님, 다행이에요. 추가 피해를 막아서요. 어제 영양제니 무슨 매트니 아주 크게 판을 벌인 것 같던데요? 그것까지 다 살 기세였는데 저희 엄마나 또 형님 어머님이나 아휴, 정말 가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한텐 내가 단단히 진짜 일러놓을 거야.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저도요. 그야말로 형님 어머니께서 말이야 할 수 있다지만 거기 홀랑 넘어가서 잔뜩 산 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도 하고 현장에서 잡은 만큼 제대로 처벌받으면 좋겠어요. 형님,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남편 보기도 어머님까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 말 안 하면 어머님 아실 일 없죠 뭐. 다행스럽게 어머님한테까지는 마술을 뻗지 않았지. 그게 그나마 다행이야. 나 진짜 이러다 이혼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마음 졸이는 거야. 에이, 어디 아주버님이 그러실 분인가요? 그건 서방님도 마찬가지지. 동서도 서방님한테 비밀로 한 거잖아. 그렇죠. 내가 진짜 우리 남편 이런 마음 하나 보고 결혼한 거다? 그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로 한 게 복이죠. 제가 더 잘해야겠다 생각해요. 아참, 서방님이랑은 잘 풀었고? 다 들었어요. 형님 댁에 찾아갔다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는지. 나는 진짜 그거 듣는데 동서가 그럴 리 없다고 그랬었어. 세 분이서 미행을 했는데도요? 그건 그러네. 그것도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비밀로 했으니 그 사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나마 아주버님이랑 형제간 우애가 좋아 그런 속마음 털어놓을 곳이라도 있고 감사하네요.
동서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뭔가 같은 문제를 안고 끙끙 앓는 시간을 겪다 보니 이거야말로 동병상련의 심정인가 해서 답답해하다가도 서로 위로하게 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간곡하게 말씀드린 덕에 저희 엄마나 동서 친정어머니께서도 더 그런 곳에는 다니질 않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동서가 상의할 게 있다며 저를 찾는 겁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제가 몇 달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일인데? 동서가 깜짝 놀랄 제안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형님이나 저나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경로당에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말 제대로 다 들리지도 않았지만 한마디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100세 시대. 요즘 그렇다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나 형님 어머님이나 한참 활동적이고 그렇잖아요. 두 분이서 마음도 너무 잘 맞고 활동적이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그런 게 없으니 그냥 그런 물건들 사 모으고 하는 걸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저도 형님도 나이가 들 텐데 나한테 우리 엄마 나이가 됐을 때 그냥 다 늙은 사람 취급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러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런 허황된 것에 마음을 안 뺏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형님,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드려서 두 분이 함께 하실 일을 마련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 알아보니 요즘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취업형 창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시작해서 1년 이상 운영하면 나중에 임대비도 내고 수익도 나누고 하는 공공기관 사업이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야기를 마치고 오는 길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원망만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동서처럼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이해해 보려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 처음으로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동서 말처럼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반성을 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 주 주말에 동서와 저는 친정엄마들을 모시고 함께 만났죠. 동서가 알아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배워야 할 수도 있고요. 나 예전부터 꿈이 있었는데. 뭔데요? 난 커피를 참 좋아해. 근데 보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하면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머, 너무 좋으네요. 배우시면 되죠. 기관에 신청하는 거랑은 저랑 형님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지? 그럼요. 같이 일하실 수 있죠. 그렇게 동서가 의견을 냈고 저는 또 추진력이 있으니까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걸 알아봐서 엄마들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친해진 두 분은 함께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커피와 누룽지 와플 디저트를 함께 파는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들꽃커피. 두 분이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지자체 시니어 사업의 일원으로 열게 된 카페였어요. 오픈한 날 향기로운 난초 화분을 들고 남편 서방님 동서와 함께 방문을 했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커피 맛있게 내려드립니다. 누룽지로 만든 와플 디저트도 참 맛있어요. 장모님, 저희 왔어요. 장모님, 저도요. 그렇게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엄마들이 내린 커피와 누룽지 와플을 맛보았어요. 커피는 너무 향긋하고 누룽지 와플은 너무 구수하더라고요. 모두가 모여 앉아 웃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리스타 커피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으네요. 와플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꿀을 살짝 찍어 먹으면 참 달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런 솜씨가 다 있었네? 들국커피 이름이 참 예뻐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워내잖아. 한철 지고 피는 꽃이라도 그렇게 머문 자리에 향기가 남았으면 해서 지은 이름이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비록 우리가 그런 일로 만났지만 마음이 참 잘 맞고 우리 딸 또 사돈어른 따님 덕분에 이런 일을 함께하게 될 줄이야. 참 고맙고 고맙다. 못난 애미이기만 했는데.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런 시간이, 그런 대화를 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았고 도움이 있었지만 동서의 지혜와 노력이 기적의 시작인 것 같더군요. 그 뒤 들국커피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커피, 또 전통차, 시그니처, 누룽지 와플이 유명해졌죠. 들국커피가 유명해졌다는데 미리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지? 에이, 언제든 편히 들릴 수 있는 장소지. 아버지랑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갈까 싶어서. 엄마한테는 어떻게 엄마 칠순잔치가 연이되어서 장모님이랑 재수씨 어머님께서 함께 카페를 하게 됐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뭐라고 하기는 칠순잔치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거기서 만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잘 맞아 커피를 같이 내리냐고 말씀하시지. 어머님은 참 한결같으셔. 너그럽고 여유 있으셔서 나는 어머님을 너무 존경해. 그렇게 생각해줘서 나도 고마워.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와의 관계가 이토록 회복이 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저 그냥 달아나고 끊어내고만 싶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남편복도 있지만 결혼으로 인해 새롭게 맺어진 가족, 그중에서 이런 동서를 만나게 된 게 무엇보다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